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아마존이 어떤 우리나라 진출을 좀 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페이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호텔 결제할 때나 해외 어떤 교통수단 결제할 때 우리나라 카드가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페이팔로 하면 되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 중에 유명한 그게 있죠. 어딥니까? 코스코. 그렇죠. 코스코. 코스코. 코스코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고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좀 가보신 적... 저 가본 적 몇 번 있죠. 왜 이렇게 저를 충고하듯이 물어보세요. 좀 편하게 방송하죠, 우리. 저희 친구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 직업방송 예!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전순의 취업학 배움.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예!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예! 자, 취준생의 애타는 마음은 누가 가장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저희죠. 예! 그만하세요. 자, 사실 이게 지금 11월 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취준생들의 한 해는 거의 끝나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공채가 취준생들의 어떤 명운을 결정하는 한 해 어떤 그렇죠. 바로미터인데요. 그렇죠. 공채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 공채에 합격하지 못한 취준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걸레가 돼 있을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멘탈이 회복하기 어려운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저희에게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네요. 이게 또 엄청난 저희들이 모르던 그런 엄청난 또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공부보다 기살리기 스터디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살리기 그래가지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2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9.9% 그러니까 60%가 취업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 무슨 그럼 나머지 40%는 뭡니까? 조사- 두려움이 없어? 뭐 기타 대답이겠죠. 아니 이런 조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작가님이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될 확률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주위의 시선도 취업난의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큰 이유다. 그래서 전체의 46.5%는 나는 취업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 예! 그 결과? 그 결과 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멘탈이 붕괴된 학생들을 위해서 기살리기 스터디라는 게 취준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터디라고 생각하면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그 교육과정 스터디가 있는 거죠. 어떤 인적성이나 면접 스터디 이런 커리큘럼 스터디가 있는 게 가장 뭐 기본적이고 자소서 공유하는 스터디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좀 나아가서 밥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스터디는 아니지만 어떤 그 생활적인 면 너무 나태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떤 밥을 먹으면서 커리큘럼을 마치는 그런 어떤 스터디가 생겨났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바로 이런 어떤 기살리기 스터디가 최근에도 이슈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예. 서로 만나서 기만 살려주는 스터디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 메신저나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점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뭐 취업 준비에 궁금한 점을 공유하자는 의도라는데 이건 뭐 부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취업 준비생이 너무 힘들고 막연한 걱정에 불안하신 분들 서로 다독여주자라면서 이렇게 멘탈 스터디를 만들었대. 그랬는데 이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임의로 몇 명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가장 힘든 게 그거지, 광탈. 그러니까 써보지도 않은 친구가 공채가 너무 두렵다.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20대 연구소 결과처럼 공채가 두려워서 이런 스터디를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써보고 떨어지고 나서 쓰는 거잖아. 이런 스터디를. 근데 저는 이 광탈 자체가 힘들지는 않았어. 한 100개 떨어지면은 그 중에 한두 번 정도 힘들었을라나?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못 간다는 게 힘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렇소? 그렇소. 좋은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너무 지금 자기 자신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통해서 그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게 힘든 게 맞나? 그래, 아니 이게 진짜 보면은 그런 심리입니다. 이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거 보면서 낄낄대려고 가려는 심리 아닙니까? 이런 게? 글쎄요. 뭐 존슨 씨랑 좀 다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 아니 뭐 근데 어쨌든 아니 뭐
글쎄.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게.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다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왜냐면 불행의 씨앗이야. 중요한 거는 취준생 때는 최대한 취준생 친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혹여나 그 친구가 먼저 붙잖아? 또 불행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스트레스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게 안 돼도 떨어지면은 당연히 스트레스고 이게 돼도 스트레스인 거야.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까. 그치. 그때는 뭐 진짜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뭐 돈을 벌려고 쓰는 거니까 이게 아씨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딱 되면은 아씨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맞아. 우리 때 약간 그랬어. 그렇죠. 뭔가 면접 그 합격 결과가 나오면 합격 통보가 나오면은 이거 되면 어떡하냐. 갑자기 철렁한 그런 심정이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물론 안 돼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때 제가 막 취업한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서 막 행복해 보이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 진짜. 지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면서 그냥 가끔씩 저 워밍업도 좀 하시고 저희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 한번 달려볼까요? 또 달려볼까요? 취업 상식 때문에 학원 등록하러 가지 마시고 스터디만 하루에 3개씩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해도 상식이 자라는 시간 잡기 철수. 존슨. 자, 뭐 작가님과 제작진의 공정한 질문 제시를 좀 기다려 보면서 한번 불러보죠. 오늘 문제는 좀 괜찮겠죠? 그렇죠. 자, 작가 senpai 한번 불러볼까요? 좋죠. 작가 센파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중간에 넌센스도 있고 넌센스. 네, 넌센스도 취업 있어요.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무슨 넌센스입니까? 아니 넌센스 가끔 나옵니다. 방송이 장난이야? 두 분을 위한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미국에서 문학 저널리스트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저명한 언론인 이 사람의 유산 50만 달. 존슨. 퓰리처상. 정답. 이게 문학이야? 예. 이게 문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네, 두 그냥 번째. 언론 보도 그 상 아니야? 아이. 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이거 넌센스죠? 아이. 넌센스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업이 장부를 실제보다 좋은 철수! 것처럼 철수 씨 분식회계? 정답. 오늘 박진감 넘치네요. 이제 두 문제인데요. 지난주에 비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교의 도덕적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철수 씨 지덕체. 땡. 5가지의 인륜을 무엇이라고 철수! 하는가? 삼강오륜. 정답. 철수 씨 아셨죠? 그럼요. 네. 네 번째 드디어 넌센스 문제입니다. 넌센스. 넌센스 문제. 저는 그냥 맞추지 않겠습니다. 존스 씨 맞추세요. 문제 매우 짧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머리가 3개인 사람은 존슨. 삼두괴물. 땡. 이런 문제 있어. 지금 취업 준비하는 애들 놔두고 이게 뭐야? 뭐 합니까? 머리가 3개. 머리가 3개인 사람은 영어랑 한글이 합쳐진 말. 뭐죠? 앞글자. 머리. 네. 헤드? 아니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아 방송에. 넘어가고 싶어졌어요. 정답은 헤드셋이었어요. 재밌죠? 진짜 무슨 부장님들 모아놓고 방송하는 것 같아. 와, 직장생활 잘하시겠어요 작가님. 다음 문제 주시죠. 우리가 이거 진짜 완전 고용 계약서 쓰고 정규직이었으면 우리 여기 가만 안 있었어요 지금. 그러게요. 5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이에요. 다음 중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단결권, 2번 단체 교섭권, 3번 단체 행동권, 4번 단체 권한권. 존수. 존슨 씨가 빨랐던 것 같은데. 근데 둘이 너무 동시에 하셨는데 가위바위보 해보시면 안 될까요? 세 판이야? 한 판? 네, 한 판 가죠. 한 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철수 씨. 4번 철수. 단체 권한권. 정답. 가위바위보 때문에. 모기가 씨. 지금 11월에 모기가 어디 있습니까? 3대 1이고요. 현재까지.
6번째 문제요. 6번째 문제도 객관식입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이 철수. 파리 기후 협약? 네, 파리는 지난주부터 없고요. 네. 국제 협약은 무엇일까요? 1번 몬트리올 일정서, 2번 런던 협약, 3번 생물 다양성 협약, 4번 바젤 협약. 철수. 철수 씨, 바젤 협약. 땡. 존슨 전수 씨, 몬트리올 이정서 몇 번이죠? 1번. 정답. 예! 3대 2입니다. 오늘 박빙이네요. 8번째 문제. 뉴스 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간 철수. 철수 씨, 엠바고. 정답. 얘 왜 이렇게 빨리 맞죠? 이런 무슨 재미가 있어? 이거 전수 씨가 맞힐 줄 알았는데. 네. 다음 문제. 아니, 문제는 끝까지 읽고 하면 안 됩니까? 문제 들어보죠. 자, 칠판 문제예요, 이제. 자, 문제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들을 마시지 않고 아끼면 많은 양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커피 이름이 답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몇 글자? 많은 메뉴가 등장할 것 같아요. 객관식이나 마찬가지네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메뉴판을 생각해보세요. 그린티 프라푸치노 효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10초가 있습니다. 10초요? 10. 이건 하나밖에 없죠. 응? 아 이게 뭐지? 다 쓰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웃어? 네, 정답은 카페라떼였습니다. 아 준씨 잘했어요. 아이, 좋은 승부였어요. 두 분이 평소에 드시는 메뉴 쓰신 것 같아요. 굿게임이네. 그죠? 9번째 문제 아. 드릴게요. 자, 잘 적으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의 왕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끝까지? 자, 아니요. 영조, 인조, 연산군, 고종, 현종, 인종. 나열하시면 됩니다. 인종? 네. 인종도 있었어? 인종은 무슨 인종? 공개 한번 해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따단! 따단! 부를게요. 첫 번째부터. 불러주세요. 네. 전수 씨, 제가 하나 부르면 좀 잘 보이게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네. 말고 이렇게. 제가 하나 부르자마자 이제 승패가 갈려질 것 같아요. 네. 연산군, 띵동. 인종, 받침을 안 썼네? 인조, 나보다 하나 더 현종, 맞췄네. 영조, 고종 순서입니다. 아 제가 잘 몰랐네요. 아니. 공부해보겠습니다. 연산군이 인조 반정으로 인조를 무너뜨린 거 아니었어?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거야? 중종 반정. 중종이 있죠. 아까 문제에서 삼강오륜이 나왔는데요. 오륜에 해당하는 5가지를 외쳐주세요. 철수! 네. 인이 예지신. 네. 이 멍청아! 4글자로 된 거 있잖아. 맞습니다. 이거 여기도 쓰면 안 돼요? 쓰실래요? 너 무슨 임정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임전부터. 인조 못해 좋은 말이지. 자, 쓰시는 문제 빨리 써주세요. 하나, 아니, 네네. 둘, 셋. 보여주세요. 얘들은 부부급세. 부부 유별이었어.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지. 네, 오케이. 철수 씨 승리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알아가는 게 있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뿌듯한 그럼 경험이고. 3강은 뭔가요? 3강. 나 이게 3강인 줄 알았어. 3강인 줄 알고 썼는데. 부자유치. 아무튼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찬 문제로 여러분들을 모르시는군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모르시는군요. 이게 그만하세요. 아무도 몰라? 자,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자, 취업을 글로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자,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달달달 걸어들고 싶은 취업 기술. 자, 즐거운 날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취업의 생기술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 취준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오늘 해외 유통기업들이 저희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아마존이 어떤 우리나라 진출을 좀 노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존수 씨 한번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쇼핑몰이죠. 일종의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가 원래는 그 서점으로 시작했잖아. 그치, 책.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 뭐 인터파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파크도 원래 서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팔고 있잖아요. 그쵸. 비행기표도 팔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은 뭐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G마켓이 생각만큼 점유율이 압도적이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G마켓이 37%네. 37%, 옥션은 30%, 11번가가 32%. 아니 사실 이런 점유율 같은 게 우리가 어떤 이 브랜드의 충성도가 있어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대한 충성도보다도 낮은 게 그 그쵸. 온라인 그거에 대한 충성도니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상품 그거의 혜택이나 뭐 그런 거를 따져서 어떤 사지. 상품을 얼마나 싸게 파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 같은 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면은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또 레드오션이 다시 한번 피 튀길 수가 있어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페이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페이팔이라는 걸 존슨 씨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잘 알아요.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아십니까? 어? 모르죠? 철수 씨 같은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 이게 상식 퀴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방금 손이 제가 평화주의자인데 왜 이러지?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이게 페이팔을 같이 창립한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에 매각했더라? 이베이에 그 15억 달러에 매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02년인가 2003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로만 해도 엄청난 돈이었죠. 그걸 근데 딱 해가지고 그 쌈짓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회사들을 차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잘 나가는 그 거야. 사람이잖아. 페이팔 만든 사람 중에 하나. 전기차 테슬라 사장. 그렇죠. 어. 누구야? 저 작가 사마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아니 이거 진짜 뭔가 유착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뭐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뭐야 그 유튜브 설립자인 스티븐 천 이 사람도 그 페이팔 스티븐 출신이고 스티븐 첸이나 천이나 그리고 링크드인 설립자 리드 오프만 이 사람도 페이팔 출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페이팔 출신들이 굉장히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알짜들만 모여 그러게 있던 진짜로. 거야. 여기 같은 경우 뭐 수수료 같은 게 되게 낮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또 온라인 금융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저는 페이팔을 자주 이용하는데 왜냐면 해외 이렇게 호텔 결제할 때나 해외 어떤 교통수단 결제할 때 우리나라 카드가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페이팔로 하면 되고 페이팔이 안 될 경우에 변팔이라 그래갖고 그 나라 페이팔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나라 걸로 결제하면은 해줘. 왜냐면 외국에서도 외국 카드 결제를 아예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국내 이제 외국 페이팔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외국 그 페이팔 아이디를 만들어서 여기서 결제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니페이나 이런 결제 시스템이 깔리는 게 액티브엑스 시스템 엄청 깔리잖아. 보안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안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그냥 카드 번호만 입력하고 뒤에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보안 카드 보안 번호. CBC. CBC 입력하고 아무것도 모르네. 다시 한번 뭐라 그랬죠? 응? 그 번호를 입력하고 그러면 그냥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해요. 그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책임 같은 경우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그러니까, 구조잖아요. 맞아. 근데 이런 데는 보안도 간결하게 해놓고 자기 뭐 책임 자기들이 이렇게 다 지는 시스템이니까. 아니 문제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죠. 문제 뭐냐면 그 이제 애플 그 iOS 시스템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그 보안 시스템이 잘 안 깔려. 일반적인 그 애플 시스템에서 안 깔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맥북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윈도우즈 기반 그런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돼. 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나 뭐 이런 보안 시스템 결제 맞아. 액티브에서 깔려면 이게 있어서 이거는 이걸로 하고
평소에 이걸로 하고. 근데 이거는 페이팔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빨리 우리나라 어떤 고객들이 페이팔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 아예 액티브엑스 이거 없앤다 그러더니 이거 뭐 아직도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많이 깔아. 어.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외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불편, 어떤 불만이 많아지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뭐 유통기업들이나 이런 게 열광하는 게 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진짜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만 안주해 있어. 그러고서 막 우리나라에서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 불편을 막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는데 진짜. 아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들어오면 미제나 일제 같은 거 살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런 걸 뭐 직접 들여오거나 외국 걸 이용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있는 상품들을 외국에서 굳이 구해오는 역직구 같은 것도 있고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그 사이트나 어떤 기업들이 외국에는 훨씬 더 싸게 제품을 출시해서 거기다 또 세일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그 관세 물고 배송비 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세일가로 사는 것보다 더 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기업들을 더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해외 직구하는 인구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 늘다 보니까 그 해외 막 이런 그 뭐 이렇게 온라인 마켓 사이트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막 고용하고 그런 게 엄청 맞아, 많다고 그런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진상 피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맞아. 그거 되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또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기업 중에 유명한 그게 있죠. 어딥니까? 코스트코. 그렇죠. 코스코. 코스트코. 코스코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코스트코는 미국 회사죠.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고요? 아, 우리나라 총 11개 지역에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총 가보신 적, 저 가본 적 몇 번 있죠. 어, 아, 왜 이렇게 저를 추궁하듯이 물어보세요? 편하게 방송하죠, 우리. 저희 친구잖아요. 응? 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양평에 있죠. 양평에 그 양재에 있고. 근데 거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회원... 친구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는데 편법이 좀 있더라고. 그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진짜 되게 철저하게 먹더라고. 아니 그게 지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친구 카드가 있으면은 들여보내는 데도 있고 안 들여보내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식당이 있잖아요. 그 피자랑 피자 베이크랑 이런 거 파는데 그런데도 카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있는 데가 있고 카드를 확인해서 들여보내주는 데가 있고 그걸 지점 정보를 잘 알고 가셨어야지. 어이구. 그래 전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회비를 만들잖아요. 이걸 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만들어서 들어가서 바로 취소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없다고 뭐라고 하면 바로 만들어서 쇼핑하고 나오고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그건 없죠. 그리고 연회비가 비싼 것도 아니잖아. 한 3만 원인가 하던가? 그럼 모르죠. 회원이 아닌데. 아니 저는 거기 가보니까 진짜 저도 양평장 가봤거든요. 우와 줄이 진짜 엄청 길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우 양재 가봐 양재. 거기는 진짜로. 양재도 있나요? 양재 있죠. 이마트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아니 저 거기는 진짜 완전 이렇게 그 뭐야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 상품 이렇게 있는 뭐라고 합니까? 진열돼 있는데 거기까지 쫙 줄이 서 있어가지고 다 계산 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뭐 살라다가 사지를 못했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뭘 살라 그랬어요? 저 왜 이렇게 추궁하듯이. 근데 이 코스트코가 간단하게 코스트코에 대한 양력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시애틀 하면 또 생각나는 기업이 어디죠? 시애틀 에어라인. 스타벅스. 시애틀이 또 스타벅스가 있는 데고 근데 이게 전 세계 10개 국가에밖에 없는데 66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데야. 근데 우리나라가 월마트도 망해서 나가고 또 까르푸도 망해서 나갔는데 10개국밖에 안 되네요. 잘못 쓴 건가요? 작가님이? 그러게. 이거 미심쩍은데. 근데 아무튼 그 외국 유통기업들이 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코스트코만큼은 계속해서 확장하는 추세라고 하고 이게 전 세계 어떤 500대 기업 중에 19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매출이 무려 10 곱하기 10은 100 그렇죠. 플러스 13조 113조 그렇죠.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는 거야. 엄청난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규모보다 그 되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업계 최고의 임금을 무조건 보장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뭐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에선 당연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다음으로 꿈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직원을 이렇게 우선하는 경영 철학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4년 기준으로 그 매장 판매직 있잖아요. 그 매장 직원의 시급이 8,720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재작년에 시급이 5,210원이었던 걸 보면은 정말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그 경영 철학 때문에 그 나왔잖아요. 그 뉴스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나왔죠. 여기. 그 마진율을 거의 10%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박리담회식을 취하지만 대신 대량으로 팔고, 그 어떤 판매 수익으로 직원들을 어떤 복지나 어떤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연회비 있잖아요. 이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수입을 연회비로 취하고 그 외에 어떤 물건 판매는 그냥 최저의 마진을 남겨서 파는 걸로 유명한 회사라고 그래서 하죠. 여기 되게 수익 구조가 보면 되게 좀 특이하죠. 일반 마트랑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경쟁사인 월마트보다 이렇게 높은 임금을 이렇게 늘 보장을 한대. 그래가지고 뭐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코스트코 채용하는 거 보시면은 뭐 서류 전형 통과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면접에서 이렇게 국문, 영문 이렇게 같이 이력서를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영어 실력을 함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당연하겠죠. 굉장히 중요할 외국 것 같아요. 기업이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뭐 굳이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아니 그 여기는 물건들이 다 미국에서 오는 거잖아. 그걸 다 뭐 받고 어쨌든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진짜 막 되게 진짜 미국 느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쵸. 거기 음식 파는 것만 봐도 진짜 피자 같은 것만 봐도 이거 딱 봐도 미국 피자야. 그 치즈볼 이만한 거 있잖아. 그렇지. 아이스크림 통도 막 이만해. 그 술집 좀 괜찮은 술집 가면은 이거 막 뭐야? 막 치즈볼. 그거 뻥튀기 대신 주는 거 엄청 맛있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음식 자체들이 굉장히 짜고 굉장히 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월마트보다 훨씬 더 금방 망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너무 미국식인 거야. 그리고 여기 그렇지, 대용량으로 그렇지. 팔잖아. 보통 뭐 세제 요만한 거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 뭐 2인 가구는 거기 갈 수가 없어. 그쵸. 거기 막 4인 가구가 가도 이게 막 못해. 거기다 막 엄청나게 용량도 그쵸. 많고 진짜. 그래서 이거는 보통 몇 집이 모여서 사서 나누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근데 이거 저희가 이 몇 가지 얘기 드리긴 했지만 이 코스트코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더 소개시켜 드려 보죠. 품질이 좋은 거를 다 하는데 선별 딱 해가지고 진짜 괜찮은 것만 이렇게 딱. 여기 유명한 거 많잖아. 그 훈제 연어 같은 거, 칠면조. 피자가 되게 유명하잖아. 그거 유명했죠. 엄청 큰 걸로. 맛있는데 배고프네. 그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회장이 누굽니까? 마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억 명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알리바바를 찾고 중국 국내 소포의 70%가 알리바바 관련 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국내 소포의 70%.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인턴십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이런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 노하우를 이렇게 이 한국 청년 인턴십 통해서 이렇게 막 가르쳐 준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하시오. 알리바바에 채용된다면 얼마의 월급을 받고 싶은가? 그 다음 BAT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일컫는 어떤 신조어죠.